네, 안녕하세요. 26학년도 수능 물리 1 총평 및 해설 시작하겠고요. 먼저 총평부터 말씀드리면은 올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각각 1단원, 2단원, 3단원 문제량이 동일하게 나와서 1단원에서 9문제, 2단원에서 5문제, 3단원에서 6문제로 동일한 단원별 문제 수가 나오게 되었고요. 또 이번 수능에서 특이했던 점이 역학적 에너지 문제가 20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기력으로 20번 문제가 나와서 그거는 9월 모의고사와 동일한 양상을 띄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풀어봤는데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쉬운 문제들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생각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8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간단히 적어두었고요. 이제 정지있는 A의 관점에서 봤을 때 B는 0.7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C는 0.9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P와 Q 사이의 거리는 D라고 나와 있고요. A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선 B의 길이와 우주선 C의 길이가 같고 C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 우주선의 길이는 L이라는 것까지를 저희가 문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면은 B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A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선 B의 길이와 C의 길이가 같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B와 C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각자 본인의 우주선을 봤을 때가 고유 길이이고 또 0.7C보다 0.9C가 빠르니까 좀 더 A 입장에서 길이 수축이 더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길이 수축이 된 거를 원래대로 바꿔보면은 B의 길이는 A 관점에서 봤을 때보다 길어지긴 하지만 A가 봤을 때 우주선 C의 길이가 더 길이 수축이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고유 길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B 같은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C가 본인의 우주선의 길이를 봤을 때 L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B는 본인의 우주선을 봤을 때 L보다 작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기억은 틀린 선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대해서는 C의 관성계에서 Q가 C를 지나는 순간부터 P가 C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0.9C분의 D보다 작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0.9C분의 D는 A 관점에서 봤을 때 C가 움직이는 0.9C와 P와 Q 사이의 거리 D에 대해서 묻는 거라서 0.9C분의 D는 사건 C에 대한 A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C의 관성계에서 보는 거니까 TC랑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때 C가 움직이는 사건이니까 C 입장에서 시간을 재었을 때가 가장 짧은 고유 시간일 것이므로 TA는 TC보다 작다는 것, TA는 TC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이거는 단순히 P와 Q 사이의 길이 수축이 얼마나 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0.7C니까 길이 수축이 돼 있긴 한데 더 빠른 C 입장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가 길이 수축이 더 되어 있을 것이므로 디귿 선지는 맞다가 돼서 답은 5번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9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힘의 평형에 묻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먼저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사람이 P를 당기는 힘의 크기 350N, 그 다음에 받침대의 무게가 100N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받침대 관점에서의 힘의 평형을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서 줄이 받침대를 당기고 있는 힘이 350N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받침대 자체의 무게를 저희가 100N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의 평형을 맞춰줘야 하니까 여기서 합이 0이 되려면은
위로 350, 아래로 100이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받침대를 누르는 힘이 250이어야 평형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힘의 평형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줄이 사람을 당기고 있는 힘이 350N이고요. 그 다음에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이 있겠죠? 이게 여기 250, 주통과 동일하게 이렇게 250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위의 방향으로만 350 더하기 250이라서 600N이죠? 그래서 사람의 무게가 600N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부터 보면은 사람의 무게는 600N이다 바로 물어보는데 힘 표시만 잘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다. 이고 니은 받침대가 사람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200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떠받치는 힘의 크기 사람이 누르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250N이라서 니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사람이 피에 작용하는 힘과 피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를 묻는데 작용-반작용 관계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만 바꿔주면은 그게 작용-반작용이니까 이거는 바로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에서 주어진 게 A랑 B랑 C가 운동량의 P로 동일하다는 거랑 A는 4M, B는 2M, C는 3M으로 질량까지 주어졌는데 이러면은 저희가 속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속력을 구할 때 운동량에서 4M을 나누고 B는 2M을 나눠주고 C는 3M을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B만 확인을 해보면은 이 속력의 B는 3대 6대 4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방향은 아직 어딘지 모릅니다. 3대 6대 4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처음에는 A와 B가 충돌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 이후에 B와 C가 충돌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B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A 입장에서 어떻게 돼도 얘랑 충돌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B가 오른쪽으로 운동할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되므로 여기서 B는 왼쪽으로 운동을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왼쪽으로 움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충돌은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 충돌을 했을 때 충격량의 크기가 5분의 3P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P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B 입장에서 왼쪽에서 충격을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이 충격이 전해지겠죠. 이때 그 크기가 5분의 3P라고 되어 있으니까 P에서 5분의 3P만큼 오른쪽으로 더해주게 되면은 이때 5분의 2P가 된다. 그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P에서 5분의 2P가 되는데 이때 5분의 3P만큼 빠지면서 방향이 변하지는 않죠?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이후에 B와 C가 충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C 입장에서는 B가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C가 따라잡으려면 똑같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충돌을 한다고 되어 있을 때 B 입장에서 오른쪽에서 충돌을 하니까 충격이 왼쪽으로 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기존의 왼쪽으로 5분의 2P에서 왼쪽으로 5분의 1P를 더해주면은 5분의 3P가 되고 방향은 똑같이 왼쪽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에 대한 그림을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게 여기 P, 여기 공기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진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문제에서 조건으로 알려준 게 세타2가 세타1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준 상태이고
굴절률 문제에서 이제 알아두면 좋은 특징이 빛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서 쐈을 때 이만큼 변하는 거랑 A에서 쐈을 때 공기에서 이만큼 변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하기 편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에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라고 해가지고 A와 B에 대한 굴절률 비교를 물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A에서 공기로 쐈을 때랑 B에서 공기로 쐈을 때랑 그때를 비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A에서 공기로 쏜다고 했을 때 여기의 각도와 B에서 공기로 쏜다고 했을 때 여기의 각도 두 개의 입사각이 동일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때 세타1이 세타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보다 B와 공기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서는 NB 굴절률 그리고 NA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굴절률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기억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굴절률 물어보는 문제죠. 이때는 B에서 공기로 쐈을 때 전반사가 되긴 하는데 일부는 바깥으로 나가죠. 또 똑같은 각도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전반사 되니까 여기와 여기의 각도가 같고 또 여기의 각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B에서 공기로 쏠 때와 C에서 공기로 쏠 때 입사각이 같고 이 상태에서 C는 전부 전반사가 되기 때문에 C와 공기의 굴절률의 차이가 더 크다. 그래서 NC가 NB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굴절률이 큰 곳에서 빛이 이동을 할 때 속력이 더 작으니까 B에서 굴절률이 더 작은 B가 C에서보다 속력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때는 동그라미고요. 색깔을 통일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디귿. P가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게 하려면 세타1을 증가시켜야 한다. 여기서 세타1으로 쏠 때 굴절각이 세타1보다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데 여기서 세타1을 늘리게 된다면 세타1을 좀 더 증가를 시키면은 이게 일정 비율에 의해서 굴절각도 좀 더 커지게 돼서 좀 더 위쪽으로 갈 거고 그럼 이때에 B에서 공기로 입사각을 봤을 때 B에서의 굴절각을 봤을 때 이때에 비해 이때가 좀 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각이 더 커져야 전반사를 할까 말까인데 이때 입사각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가 돼서 답은 2번이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에 있는 그림 똑같이 그려놓았고요. 여기서 실험 결과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표를 같이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1이 닫혀 있고 여기가 닫히면서 여기 이렇게 전류가 이동을 하겠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그 상태에서 S2는 열려 있고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거죠.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빛이 방출되는 LED가 D2랑 D4라고 되어 있으니까 S1의 플러스 방향에 따라서 순방 전압이 걸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D4는 이렇게, D2는 이렇게 돼서 S1이 닫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순방 전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D2랑 D3에서는 빛이 방출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최소 하나 아니면 두 개까지도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 저희가 따로 필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제는 S1이 열려 있어서 이쪽은 스위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S2는
A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일단 흐르게 되겠죠? 이때 빛이 방출되는 LED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A부터 전류가 이동을 한다는 거를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D사에서는 역방향이 걸리니까 흐르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D에는 순방향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근데 이때 빛이 방출되는 LED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D1도 순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빙글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빛이 D2, D1에서 발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D1에서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N, 여기에 P인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럼 이제 D3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모르는데 다시 첫 번째 조건으로 돌아가 보면은 S1이 닫혀 있고 S2가 열려 있을 때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D3이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면 이런 식으로 뱅글 이동을 할 텐데 이때 D1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죠. 따라서 D3에서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어야만 D1과 D3에서는 빛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P인 것까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이로써 다이오드의 P형 N형은 다 확인을 했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억도 풀 수가 있는데 디귿에서 보도록 하고요. 기억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죠? 디귿 S1이 닫혀있고 S2가 열려있을 때 여기 안 흐르고 여기 흐르고 있을 때 D3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가는데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 N이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따라서 맞는 선지고요. 디귿 S에 열려있고 B에 연결돼 있을 때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렇게 이때 D3이랑 D1 둘 다 순방향 전압 걸려있죠. 그래서 둘 다 이동이 가능한 거고, 근데 D2는 순방향 전압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흐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D4에서는 PN으로 순방향 걸려있기 때문에 디귿에서는 D3이랑 D4가 흐른다 해가지고 맞는 선지.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 위치 그래프를 조건으로 줬는데 보통 저는 속도 가속도 문제를 풀 때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 문제도 동일하게 한번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는 A랑 B랑 동일한 가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각각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각각의 기울기들이 B의 속도, A의 속도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A는 T0일 때 속도가 0이 되고 B 입장에서는 2T0일 때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를 T0, 여기 2T0라고 한다면 그냥 기울기 값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B를 그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또한 동일하게 T0에서 속도가 0이 되도록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속도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T0만큼 A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 처음 속도를 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0라는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V인 거죠. 이때 B의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2T0만큼 시간이 지났다면은 속도 변화량은 2V가 될 것이고, 여기까지는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A와 B가 만나는 거를 저희가 찾아봐야 하는데
먼저 A랑 B랑 이 T0일 때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B가 변이 0에서 시작해서 2t0라는 시간 동안 2d를 이동했대요. 그러면은 B 그래프에서 넓이가 변이가 될 것이므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2v t0가 되겠죠? 이게 2d다 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B의 위치가 2t0일 때 2d인데 이때 A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근데 A한테 주어진 거는 t0일 때 4d라는 거니까 t0부터 2t0 동안 이동한 거리를 확인해 보면은 2t0일 때 A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때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t0부터 2t0 동안은 원래 가던 방향에서 뒤로 이동하는 거죠. 일단 여기에 넓이를 구해보면은 밑변 t0 그 다음에 동일하게 t0 동안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넓이는 2분의 1 v t0가 돼가지고 답은 아니고 2분의 1d만큼 위치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에서 A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갔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4D에서 2분의 1만큼 뒤로 가서 이 점에서 A의 위치는 3.5D인 거고요. 2T0일 때 B의 위치는 2D라고 나와 있으니까 총 1.5D 만큼 서로 가까워져야 저희가 이때의 t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걸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사이에 있는 상대 속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동한 시간의 곱만 알면은 이 평행사변형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상대 속도 차이는 v이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 t가 들어가야 되는데 1.5d를 구하려면 아까 전에 2vt0일 때 2d였죠? 그러니까 1.5d일 때는 1.5vt0가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이동한 시간이 1.5t0구나 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 만나는 거고 여기에서 1.5t만큼 시간 지나면은 속도 변화량이 1.5v만큼 떨어지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5v가 되는 거고요.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v로부터 1.5v만큼 속도가 변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5v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속력, 만날 때 속력을 VA, VB라고 했을 때 VB분의 VA는 3분의 5가 돼서 2번이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주어진 그림을 똑같이 그려 놓았고요. 이 문제에서 좀 중요한 건 처음에 추론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그거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하자면 A랑 C랑 이제 세기가 I로 같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A랑 C랑 P와 Q의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I, 2분의 I 더했을 때 6분의 5i가 되겠죠. 또한 Q에서도 2분의 I, 3분의 I 해가지고 6분의 5i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 P와 Q의 자기장의 세기가 A와 C에 의한 게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P와 Q의 자기장의 세기가 같게 되거든요, 값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가 먼저 추론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A와 C 자기장의 방향 다르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순서를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A와 C가 P와 Q에 미치는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P를 보면은 C에 의한 자기장이 3분의 I고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장이 3개가 이제 부호까지 합쳐주면은 부호가 반대일 것이기 때문에 P라고 적어주고 3분의 I 빼기 2분의 I니까 이때는 뭐 마이너스 6분의 I가 되는 것이고요. Q일 때는 C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때는 2분의 I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A에 의한 거는 3분의 I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호 플러스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호는 아직까지 C랑 A의 방향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으로 적어두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를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볼게요. 플러스를 저희가 부호를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할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나오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들어가는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둘 다 부호만 다르고 값은 크기는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서 0에서 동일한 위치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때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P랑 Q에 동일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B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P와 Q한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치면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영향을 주니까 이 두 점이 둘 다 왼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점은 0에 위치하게 되고 나머지 한 점은 그 B제로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B제로겠죠? 그 다음에 이때가 0이고 그러면은 동일한 크기에서 동일하게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여기가 B제로, 여기가 0이니까 이때 평행이동을 한 만큼 보면 이때가 마이너스 2분의 1 B요. B가 좀 이상한데 넘어가 주시고 이때는 플러스 2분의 1 B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많은 조건들을 저희가 찾았거든요. 이제 풀어보자면은 이때가 저희가 6분의 I 이제 양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B를 제외하고 A와 C에 대한 영향이 6분의 I 여기에다가 이걸 적어주면 더 좋겠네요. 여기가 Q가 이제 0으로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B에서 B제로 가게 되는 것은 P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Q에서 A와 C에 의한 영향은 2분의 1 B제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Q를 양수로 그대로 두면 되는데 6분의 I는 2분의 1 B 제로다 해서 I는 자기장 세기로 봤을 때 3B 제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와 I 제로의 관계도 저희가 찾아봐야겠죠. I 제로에 의한 영향은 여기 2분의 1 B형만큼 움직이게 되니까 이때는 2분의 루트 2 I0은 자기장의 세기만 확인을 하죠. 이때도 2분의 1 B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가 왜 2분의 루트 2냐면은 여기 길이를 저희가 1이라고 봤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으로 보면은 여기가 루트 2분의 1 해서 2분의 루트 2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6분의 I는 2분의 루트 2 I 제로와 같으니까 I는 3 루트 2 I 제로와
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구했거든요. 게다가 B가 없을 때 A와 C에 의한 영향이 플러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이때는 C가 값이 A보다 C가 더 크기 때문에 C에 대한 거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때 C의 방향은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될 것이고요. A에 의한 영향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구한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풀 수 있는 걸 보면은 기억,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X 방향이다. 여기에다가 적을게요. 플러스 X 방향 맞으니까 바로 알 수 있고, 니은, I는 4 루트 2 I 제로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구한 것까지 해보면은 I는 3 루트 2 I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디귿은 이제 R, 점 R일 때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바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니까 A, B, C 각각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확인을 해보면 이때 두 칸이니까 2분의 I고 2분의 I면은 I는 3 루트 2 I 제로니까 이때는 2분의 루트 3 I 제로. 큰일이 날 뻔했죠? 죄송합니다. 2분의 I인데 I가 3 루트 2 I 제로니까 2분의 3 루트 2 I 제로인 거를 알 수 있는데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확인해보면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고 Q랑 P랑 똑같은 거리만큼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 2분의 루트 2 I 제로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C도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에다가 1분의 I라고 볼 수 있으니까 3루트 2 I 제로를 그대로 적어주게 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적으면이 아니죠. 다 적었죠.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 I 제로에 3 루트 2 I 제로니까 플러스 2 루트 2 I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 루트 2면은 여기에 4 곱하면 되니까 B 제로에도 4를 곱해줘서 이때 2B 제로가 나와가지고 기억은 2B 제로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이제 연력합 관련한 문제고요. 원래 같으면은 이제 저희가 PV 그래프, 압력이랑 부피 관련 그래프를 많이 접했는데 이 문제에선 T로 나왔고요. 하지만 해석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고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간단히 좀 그려놨는데요. 먼저 열기관에서 먼저 확인해 두어야 될 게 이제 등운인지 등적인지 아니면 등압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A에서 B로 갈 때는 부피가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등적이다. B에서 C로 갈 때는 T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운. C에서 D로 갈 때는 등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D에서 A로 갈 때 등운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등적일 때는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1과 관련한 거는 부피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등적이니까 이때는 플러스 0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등운일 때는 온도의 변화량이 0이니까 C에서 D로 갈 때 플러스 0, 등운, 플러스 0 이렇게 저희가 써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표를 다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 Q의 변화량이 EQ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부피는 변화가 없고 A에서 B로 갈 때 T가 증가함으로 여기에 플러스 EQ 제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열량도 플러스 EQ 제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온일 때는 일단 온도 변화량이 0.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때 P 델타 V니까 부호는 무조건 부피의 변화량을 따라간다는 거 아셔야 하고요. 이때 플러스가 아니라 3Q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가 증가함으로 B에서 C로 갈 때 이때는 플러스 3Q 제로가 P 델타 V에 들어가서 이때 3Q 제로가 열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고 D에서 A로 갈 때 이때는 등온인데 부피가 감소를 하죠. 이때 흡수 또는 방출이 Q0라고 되어 있는데 Q0가 이때는 부피가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Q0가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열기관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바퀴 순환을 하면은 온도의 변화량이 0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빨간색으로 플러스 EQ0, 0, 0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EQ 제로가 되고 따라서 여기에도 마이너스 EQ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될 건 다 구한 것 같고요. 기억이 EQ 제로다라고 했는데 크기를 물어본 거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기체 압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B에서 D로 가는 걸 물어봤는데 B에서 C로 가는 것과 C에서 D로 가는 것을 더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플러스 Q 제로는 플러스 3Q 제로 마이너스 2Q 제로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감소를 하죠. 저희가 추가적으로 당연히 알아둬야 하는 공식이 PV는 nRT. 여기서 n과 r은 변하지 않으니까 괄호치거나 없애주셔도 되고 이때 부피는 증가하는데 이 1과 관련한 거는 부피의 변화량과 관련된 거니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때 V는 증가하는 거고요. T는 음수이기 때문에 감소한다. 그러면은 P와 V를 곱했을 때 T가 이전에 비해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V가 높아진 거에다가 곱해준다고 하면은 P는 더욱 감소를 해야 곱했을 때 T가 감소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D로 가면서 압력이 완전 많이 감소를 하니까 D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디귿. 디귿은 여기에다가 좀 써볼까요? 디귿은 이제 열기관의 열효율 물어봤는데 이제 플러스인 Q 값에다가 총 부피 변화량을 해주면은 5Q 제로 분의 3Q형에서 플러스 3Q 제로에서 마이너스 Q 제로 하면은 2Q 제로기 때문에 5분의 2 그래서 0.4가 맞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해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7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도전류 관련 문제를 풀 때 알아두면 좋은 게 자기력 선수는 자기장의 세기와 면적의 곱으로 자기력 선속이 결정되는데요. 이거를 미분했을 때 다들 미분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이거를 미분했을 때 유도전류의 값이 나옵니다. 이때 각 구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얘네 다른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자기장 내에서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이 금속 도선 입장에서 봤을 때 면적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거를 신경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한번 처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5D일 때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이 금속 도선이 한 여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마이너스 0.5D부터 1.5D까지가 범위인데 이건 아직 간단하니까 표시는 하지 않을 거고, 이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화량이 0이라는 거거든요. 이 자기력 선 속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B0라고 적혀 있는데 1에 관한 거를 먼저 적어주자면은 얘는 살짝 지우고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1에 의한 변화량이 나오는 걸로 면적을 곱하면은 2대 1이니까 여기를 2라고 쓰고 B0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0이니까 이 3번 구역에 의한 게 마이너스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B형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얘는 면적이 1이니까 1만 곱해주면 되는 거라 여기 그대로 자기장의 세기가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구역 4에서가 구역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1.5배라고 됐죠. 그러면 저희가 미리는 아니고 이제 적어놓을 수 있는 건 여기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EX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3X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직 방향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세기만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표의 두 번째 위치 한번 볼게요. 이제 P의 위치가 2.5D에 위치해 있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온 거고 꽁무니는 0.5D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제 변화량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1번 구역과 3번 구역 합친 거는 0이잖아요, 변화량이. 근데 0에서 빠진다고 해도 변화량이 0이니까 빠지는 거는 변화량이 영향을 주지가 않고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근데 들어오는 게 여기 EX고 아직 자기장이 들어가는지 나가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여기는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유도전류의 방향도 알려줬죠? 이때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도선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관성으로 인해서 이때는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X는 나와야 유도 자기장이 들어가면서 P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가질 수가 있다. 동글뱅이 예쁘게 하고. 그럼 이때 보면은 아까 전에도 이 면적 B 여기 2고 여기가 1이니까 2대 1로 두면 되죠. 들어가는 게 2 곱하기 면적 B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EX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아래 3번 구역까지 살펴보면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면적 B 1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2B요.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거를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4x-2b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유도전류가 2i용이라고 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플러스, 이거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그러고 나서 다음을 봅시다. 이제 마지막 주어진 걸로는 x가 3.5d일 때 이제 맨 앞이 여기 있고 p가 3.5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2 빼면 1.5니까 여쯤에 위치해 있겠죠, 꽁무니가. 근데 아직도 구역 1과 3에서 다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는 자기장 세기의 변화량은 0인 거고, 그럼 또 앞에 들어오는 것만 신경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저희가 3x에 대한 자기장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들어가는 걸로 하면 얘네들의 변화량은 2 곱하기 2x 이때 점이고 이때도 점이고 1 곱하기 3x 그러면은 아까 플러스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볼 수 있다. 네, 볼 수 있죠. 그러면 7x가 되는데 이게 i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4x에서 뭘 빼주기만 해도 이 i 제로가 되는데 이때는 7x가 i 제로다 하면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식이 옳지가 않기 때문에 4번 구역은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때는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이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겠습니다. 바로 면적비 2대 2x 반대 방향 마이너스 1 곱하기 3x 하면은 x는 여기서 유도전류의 세기가 i 제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값이 나왔죠? 이 x는 i 제로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그러면은 4 여기 적을게요. 4 i 제로 마이너스 2b 제로는 2i 제로 여러분 다 보이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i 제로는 b 제로가 되며 이거는 x이기 때문에 여기가 2b 제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는 3b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난잡하셨죠? 그래도 구하고자 하는 거를 다 구했으니 이제 선지를 보면 기억,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구역 1에서가 구역 2에서보다 작다. 1은 b제로고 2는 2b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더 작은 게 맞고요. 2은 구역 3일 때랑 구역 4일 때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 한 명은 나왔고 얘는 구역 2죠? 실수할 뻔했네요. 구역 3이랑 구역 4를 비교했을 때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얘도 맞고요. 디귿 이제 P 위치가 5.5D일 때 이제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5.5D면은 맨 앞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꽁무니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때는 반대로 도선에 새로 들어오는 변화량이 0인 거고 나가는 게 변화가 있는데 이때 저 나가는 자기장의 양이 얘랑 똑같은 거를 이미 구해놨었죠 아까 전에. 단지 방향만 반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기는 바로 알 수가 있어서 구역 2와 4에 의한 변화량은 i 제로만큼이다. 해서 디귿이 맞다. 따라서 답이 5번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에다가 잘린 거 그림 두 개가 주어졌고 여기에서 B랑 C랑의 질량이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질량을 둘이 통일해서 B라고 적어줄게요. 그러고 빗면에서의 중력을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순서대로 풀어야 좀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따라 가야겠죠? 이제 여기가 제가 P를 여기다 쓰는데 이 줄이 P인데 여기가 잘렸을 때 그때 각각의 가속도를 알려줬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속도에 관한 거 식을 적어 볼 건데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은 저희가 미시수를 2개를 설정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2개의 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시수 2개의 식 2개가 돼서 B와 X에 관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해서 식 두 개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편하게 알려줬죠. 잘렸을 때 왼쪽에 있는 가속도가 5분의 2g, 오른쪽에 있는 가속도가 3분의 1g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속도에 대한 걸 구할 때 왼쪽 먼저 보면은 R자인 먼저 찾아야죠. 5mg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빗면에서의 중력 dx,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면은 5분의 2g가 되고요. 그럼 오른쪽에 적어줘 볼게요. 오른쪽에 대해서. 오른쪽은 R자인 mg에다가, 이때는 빗면에 대한 중력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질량은 m 플러스 b이다. 이게 3분의 1 g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그냥 쓰기만 했는데 식 두 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는 그냥 영어 연립 잘하면은 풀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간단하게 써줘 볼 거거든요. 저는 미리 써와서 써온 거를 좀 훔쳐보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G가 좀 이상한데, G 마이너스 BX는 EMG 플러스 5분의 2EG. 여기 1번식을 1번이라고 할게요. 이 식을 1번식을 보기 편하게 전개해주면 이렇게 생겼고, 이제 두 번째 식도 똑같이 보기 편하게 하면은 mg 플러스 bx는 3분의 1 mg 플러스 3분의 1 bg.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지수가 x랑 b 두 개인데 연립방정식 하려면 미지수 하나 소거해야죠. 여기서 x가 들어간 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더한 거는 빨간색으로 써서 이제 이 두 개를 플러스 해주면 이거를 UMG는 요 G입니다. 3분의 7 mg 플러스 15분의 11 bg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미지수는 b밖에 없죠. 이거를 잘 정리해 주면은 b는 5m이 나온다. mg들이 g는 다 모든 항에 있으니까 소거되고 b가 5m이 나온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b에다가 5m 대입하면은 이 식이나 이 식 아무 거에나 대입해도 x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b는 5m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계산은 얘는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5mx는 mg가 나와서 있죠. x는 5분의 1 g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고요. B와 C의 질량 5m 그리고 X는 5분의 1 G가 된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가에서 이제 이 실근낌이 없다고 했을 때 안 끊긴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에서 P가 C를 당기는 힘. 그럼 이제 이거 전체를 하나로 보고 계산을 해보면 먼저 R자임이랑 질량으로 나눠서 가속도를 찾아주면 좋겠죠. 여기 일단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고 문제에 나와 있고 5mg에서 mg만큼 빼주고
여기에서 5m 곱하기 5분의 1 G하면 mg죠? 그게 두 개 있으니까 2mg. 이거를 질량 5551 16m이죠. 이거를 계산해주면 다 실이 연결돼 있을 때 가속도가 8분의 1 G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각 물체에 알짜인 표시해주면은 훨씬 편할 거고요. 8분의 5mg. 그 다음에 얘도 8분의 5mg. 어차피 P에 대한 힘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C나 D의 알짜임은 안 적을게요. 그럼 이제 머리부터 빼주면은, 그리고 이 화살표 표시를 꼭 잘해야만 하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때 중력이 5mg. 알짜인 8분의 5만큼 빼주면은 여기는 8분의 35mg가 되고요. 실 문제에서는 양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당기는, 그래서 이때 이쪽으로 8분의 35mg 똑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알짜임을 빼주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B에 대한 무게가 여기 있죠. 질량 5m 곱하기 비면서의 가속도, 여기가 mg. 그래서 8분의 35mg에서 8분의 5mg 알짜임만큼 빼주고 mg만큼 빼주면은 결국 P에 대한 힘이 나오는데, 이때 저 힘은 8분의 35 빼기 8분의 5 빼기 1 하면은 8분의 22 mg가 나와서, 약분 다들 할 줄 아시죠? 4분의 11이 나오기 때문에 2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1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능 20개 문제 중에서 제 기준으로는 이 문제가 가장 까다로웠는데, 그만큼 조건들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에 적혀있는 그림 대신 표를 작성했는데, 저는 보통 복잡할 때 이렇게 표를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관련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은 이런 표 작성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조건들을 먼저 짚어드리자면은, Q와 R에서의 높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고, Q와 R에서의 높이가 같다는 거랑, 그 다음에 마찰 구간 2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1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의 2배다 라고 적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P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S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좀 직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옆에 동글뱅이 쳐놓은 게 이제 질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각각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B의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놨고, 각각의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첫 번째, 꼭대기, A가 꼭대기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A의 운동 에너지는 0이죠. 그 다음에 A는 M이고, 그 다음에 이걸 M이랑 EM으로 적어놓을게요. 위치 에너지는 M에다가 15H니까 15mg, 제가 G를 잘 못 쓰네요. GH인 거죠. 그 다음에 P에서 볼 때, 이때는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EMG 라지 H라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P에서는 15mgH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겠죠. 아직 손실된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15mgH-2mgH. 좀 더 칸을 넓게 쓸 걸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위에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데 P에서 Q로 갈 때를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쓰는 김에 마찰 구간 2에서도 있죠? 이때는 2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라고 하겠습니다. X를 좀 더 이쁘게 쓰고, 그러면은 이때 속도는 동일하니까 위치 에너지에서만 X가 빠지겠죠? 2mg h 마이너스 X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꽝 할 때가 중요한데, 이때 꽝 할 때는 일단 15mgh에서 X만 빠진 양이 이때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위치 자체는 6h밖에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mgh라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15mgh에서 9mgh에다가 합했을 때 여기가 x만큼 작아야 되니까 6mgh-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b는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 완전 이 운동해야지 지나지 이렇게 해볼게요. 꽝이라고 적어놓은 게 A랑 B랑 같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B한테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A는 정지를 하게 되니까 온전히 이때 운동량을 B가 가져가게 되고요. 근데 운동량이 동일할 때 질량이 1대2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2대1이라는 거. 이런 거는 문제를 빨리 풀려면은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2대1이므로 이때 운동 에너지는 3mgh 마이너스 2분의 1x 로 할 수 있고요. 다시 위치 에너지를 이사시키고 이제 좀 넓겠네요. B의 운동 에너지 3mgh-2분의 1x고요. 이때 9h에 위치했으니까 게다가 질량이 2m이죠. 이때는 18mgh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실 거라 믿고, R일 때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이 역학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일단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는 쉽게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조건, 이 문제가 이래서 조건 활용을 제대로 참는 게 까다롭더라고요. 보면은 아까 전에 주어진 조건이 Q와 R의 높이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Q 이거 있죠. 이때와 R의 높이가 같대요. 그러면은 높이가 같다라는 거는 결국 위치 에너지의 B는 질량 B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니까, 이때 M일 때의 위치 에너지 높이 같고 질량이 2배니까 여기가 R일 때 3은 아니고 4mgh-2x가 들어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R에서는 요거 다 더하고 지금 많이 좀 복잡해지고 있죠. 미지수가 일단 2개니까 게다가 좀 더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냅두는데, 실전에서는 사실 어디를 냅두고 어디를 먼저 써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경험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를 비워두고 했고요. 그냥 먼저 빠르게 알 수 있는 것부터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S일 때 위치 에너지는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H만큼 높이가 돼 있고 2m이니까 이때는 2mg, G 잘 썼다, H고요. 그럼 이때는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또 조건을 써야 합니다. 왜냐면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P에서의 운동 에너지
파란색으로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S에서 B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15mgh-EmGh 라고 쓸 수 있고요. 근데 R에서 S로 갈 때도 똑같이 등속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같다. 자,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작성을 했고, 여기서 찾아줘야 하는 게 미지수가 저희가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X랑 이제 H랑 관련된 라지 H,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 있어가지고 식을 두 개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노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R에서 S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2x만큼 손실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등속도죠? 여기는 변화가 없으니 여기에서 마이너스 2x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4mgh 라지 h죠? 여기서 2x에다가 또 마이너스 2x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x는 2mgh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mgh는 2x 안 보이나요? 이렇게 일단 식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또 찾는 식을 보이시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으로 쓸 거는 이 두 개의 차이가 2x라는 걸 이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냥 이거랑 같다고 둬도 되는데, 이 아래 거를 제가 이제 풀면서 선택한 이유는 EMG 라지 H가 사라지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2x만큼 빼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아래 거부터 15mgh, 여기서 2x를 더해줘야 위에 거랑 역학적 에너지가 같겠죠? 15mgh 플러스 2x는 이거 두 개 더해주면 21mgh 마이너스 2분의 1x.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x가 어떻게 나오냐? 저도 직접 푸는 겁니다. 바로 머리가 안 좋아서 안산이 되지는 않고요. 5분의 12mgh가 나오게 된다. 식 두 개를 찾아서 x에 대한 mgh식을 찾았고,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은 바로 5분의 24mgh가 나와서 h는 결국 5분의 24h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번에 9월 평가원과 같이 전기력이 나오게 되었는데 대비 잘 해두지 않았다면 아마 추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좀 이해를 간편하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번호 순서대로 생각의 흐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와 관련된 그래프도 구평에 나와서 대비가 돼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이제 문제 풀기 위해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D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게 작용한다. 전기력 문제에서 많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전기력에서는 가까운 전하가 짱이거든요. 왜냐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전기력의 영향을 기하급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P가 D와 가까워질 때 B랑 굉장히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이때 D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그냥 거의 B의 영향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끌어당겨주는 마이너스 방향이 B의 부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는 마이너스 점전화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A랑 B랑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부호가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호가 같다면은 A와 B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 P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P가 0의 위치에 있을 때 A와 B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는 부호가 같다면은 전하량이 같고 거리가 같기 때문에 서로 똑같을 거예요. 땡기고 하는 힘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때는 0이 되고 나에서도 역시 A와 B에 의한 전기력은 0이 될 겁니다. 그럼 오직 C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때 플러스 X만큼 갖고 있다고 하면은 P가 받는 힘은 플러스 X일 것이고 C가 반대쪽에 위치했으면은 마이너스 X일 거예요. 그래서 P가 0일 때 A와 B의 부호가 같다면은 한쪽은 플러스 X의 전기력, 한쪽은 마이너스 X의 전기력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한 명은 전기력 크기가 0이고 한 명은 전기력의 크기가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부호만 갖고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반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여기서 정확한 값을 줬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P가 C에 의해서 받는 전기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예요. 그러면은 A와 B에 의한 값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똑같은 양만큼 추가해주거나 똑같은 양만큼 빼주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은 A와 B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와 B에 의한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A와 B에 의한 전기력의 방향이 4뉴턴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방향이 오른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다 P가 0일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P가 0일 때 C에 의한 전기력도 방향은 아직 몰라요. 가가 플러스로 작용하는지 나가 플러스로 작용하는지 여기 있는 풀만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4뉴턴만큼 똑같이 전기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접근해 봐야 할 게 기억이 가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를 저희가 추론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추론이 가능하니까 선지에서 물어봤을 거고요. 만약에 이 기억이 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기억을 나라고 가정했을 때 P가 0의 위치에 있을 때 0이 되는 거죠. 이때 A와 B에 의한 전기력이 4뉴턴 이겠죠? 그 다음에 이때 C에 의한 전기력은 반대로 4뉴턴일 것입니다. 그쵸? 근데 P가 0에서 D로 이동하면서 X0이라는 점에서 아직 거리가 몇인지는 모르죠. 또다시 0이 된대요. 그러면은 가정을 해봤을 때 A와 B에 대한 전기력은 0에서 D로 이동할수록 커질 거예요. 이건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셨다면은 유도도 해보시면서 알 수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0 기준으로 거리가 X라고 하면은
1 플러스 x 제곱분의 q 더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q가 이 q도 임의의 q예요. 이거는 이제 A에 의한 전기력, 이거는 B에 의한 전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렇게 유도해 보면은 A와 B에 의한 전기력은 0일 때 최소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지금 말한 거를 토대로 하면은 P가 뒤쪽으로 가까워질 때 A와 B에 의한 영향은 전기력의 세기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C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아까 말했듯이 거리의 제곱과 전기력은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4n보다 아주 쬐끄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양상이 계속 유지돼서 A와 B는 점점 커지고 C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0과 D 사이의 x0라는 점에서 전기력이 0을 만족하는 게 모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을 나로 본 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기억은 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기억이 가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걸 지워주고 여기에서 A와 B에 의한 영향이 이렇게 4n만큼 있죠. 작게 쓸게요. 이때 C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반대로 4만큼 줘야 이 0을 만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C의 부도 함께 나오게 된다. C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니까 4n만큼 이때 플러스랑 동일한 부인 플러스가 돼서 C가 플러스인 점 전하다가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선지를 보면은 물론 어느 타이밍에 선지를 풀어야 되는지는 사실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만큼 풀었는지 확인하면서 선지에 접근해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을 먼저 보면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A와 B의 합 전기력이 4n이면 각각 거리가 같고 전하량 크기가 같으니까 2n, 2n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C에 의한 전기력은 혼자서 4n만큼 작용을 하니까 당연히 A가 C보다 작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 다의 기억은 나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다. 아까 전에 기억은 가라는 거를 저희가 추론을 통해 찾아냈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 디귿 P가 x0에 있을 때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6n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안 써먹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10이라는 걸 아직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당연히 주어진 조건들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을 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니은이라 하죠. 니은을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풀이 흐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에서 봤을 때 이제 니은이 여기에서는 기억이 가. 니은이 나인 거죠. 나. 그러면은 찾아봅시다. C로 인해서 P를 밀고 A와 B로 인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러면은 P가 0에 위치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A랑 B 그 다음에 C 플러스 X 방향이 플러스니까 똑같이 할게요. 여기서 4고 똑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주니까 이때 8이 되는 거죠.
이 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형 한 요 정도 위치만큼 왔다고 했을 때 C의 영향은 작아지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X가 0일 때 X가 X제로일 때 이렇게 쓰면 좀 더 편하시겠죠? C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는 당연히 작아지게 됩니다. 화살표로 낮아진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전기력의 크기 10이라고 되겠죠?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여기가 10이다. 그러면 당연히 4보다 작아진, 뭐 3인지 2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A랑 B에 의한 전기력은 무조건 4보다 커지게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4보다 작으면은 막 3.999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4보다 작은 값을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뺐을 때 무조건 6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에 의한 전기력은 P가 X0에 위치했을 때 무조건 6n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아닌 게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같이 문제 풀이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안녕히 계세요.